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 추천드린 물건은 무려 5,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단지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 최고가가 7, 8억까지 찍었던 아파트인데 지금 3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거를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왔고요. 5,000세대다 보니까 거래도 엄청나게 잘 됩니다. 게다가 이 물건은 미래 가치도 충분히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단기 투자 아니면은 실거주나 장기 투자하실 분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드릴 수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이 아파트 단지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그리고 12층입니다. 층수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감정가 5억 3,500에서 1회 유찰되어서 3억 7천까지 30%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로 33평형 국민평수 아파트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총 층수는 22층이에요. 22층 중에 12층이니까 괜찮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보존 연식은 99년도로 구축 아파트 물건이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관리는 잘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더 관리가 잘 되겠죠. 그리고 현관문을 보니까 뭔가가 부적 같은 게 있고, 도어락은 따로 교체가 안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그냥 평범한 구조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입지 분석을 할 텐데요. 입지 분석 전에 단지 정보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단지는 5,282세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 대단지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주차 대수도 99년도에 지은 것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1.23대로 그래도 주차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는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구조는 경매 물건은 여기 이 109제곱미터 구조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미래 호재도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물건은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바로 밑에 쪽에 동탄 인덕원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수원 트램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은요. 여기에 신분당선도 같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여기 수원 1호선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내려가신 다음에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때문에 미래 가치도 충분한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실거주자 분께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군을 볼 텐데요. 학군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게 초등학교고요. 이쪽에도 초등학교, 여기도 초등학교, 그리고 이쪽에도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만 5개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여기에 2개가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도 중학교, 그리고 이 위쪽에도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학군은 충분히 많다라고 확인되는 아파트 단지고요. 다음으로 마트인데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형마트를 품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똑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은행이 있고요. 이쪽에 기업은행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은행도 2개나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뭐 새마을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정말 편하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정말 특이하게도 아파트 단지 안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바로 앞에 또 장안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장안구청 이런 관공서들을 2개나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흔치 않은 아파트 물건이에요. 그리고 우체국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충분히 걸어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지 여기 쪽이면은 걸어서 갈 수 있겠지만 이쪽이면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긴 합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 동이거든요, 요 동.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은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관도 위치해 있고요. 아파트 단지 쪽 끝쪽으로 CGV까지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등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4,000세대가 넘었었던 도남동 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도 상당히 크고 인프라가 안에서 활발했었는데 이 물건이 훨씬 더 다양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 편리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래 가치로 인해서 실거주자분, 장기 투자하실 분들에게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총평을 하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지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에 지하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미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겠다. 서울 접근성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자체적으로 무척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시세 파악을 볼 텐데요. 지금 매매가 210개나 올라와 있다고 해서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5,000세대 기준으로 200개이기 때문에 많은 상태는 아니에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도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같은 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초반 정도 나온 걸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5억에서 5억 3천 사이, 그리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한 5억에서 5억 3천 사이 정도, 12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시세가 명확합니다. 그럼 이번엔 호가를 한번 보시면은 호가 같은 경우에는 어층이 지금 4억 9,900이고요. 그리고 4층, 11층이 5억 나와 있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가 5억 1천도 있었고 5억 3천도 거래가 됐었는데 이 물건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한 5억에서 5억 1천 정도로 조금 낮춰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과 차이가 있나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104동 물건이고요.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시 한번 호가를 볼게요. 지금 11층 물건이 5억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거는 조금 금매가 정도로 보여져요. 그리고 방이 확장됐고 입주가 가능하고 조금 수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호가들을 한번 보시면은 4층이고 24층이 5.1억, 그리고 10층이 5.1억이 시작하고 있네요. 그 이후에도 5.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아까 전에 거래된 거는 5억 2천, 3천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보수적으로 5억 정도로 시세를 잡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상 매도가를 5억으로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3억 7,4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와 대략적으로 1.2에서 1.3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입찰에 들어갈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 요약본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엄청 간단해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임의경매, 가압류 이렇게 두 가지만 있고요. 을구에는 근저당권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소기준권리 후보군 7가지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말소기준권리 후보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는 16년도 12월 29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지산권, 비고란 이렇게 3개의 무슨 특이사항이 있나 라고 써놓은 곳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입찰하시는 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사된 임차인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세팡만 잘 하셔서 입찰만 들어가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단지 주의할 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지금 300만 원 정도 미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2월까지 기준 금액이고요. 아마 지금 3월달, 4월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훨씬 더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체크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한 번에 4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건 번호라고 하고요. 이거는 물건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번호가 지금 1개부터 4개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매기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이 4가지가 같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따로 진행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되면은 요거 때문에 요거의 일정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진행되면은 요것만 그냥 따로 낙찰 받고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법원에다가 경매기에다가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만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얼마를 써야 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네 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보수적으로 5억 정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4억 5천에서 4억 6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을 쓰시면은 무난하게 손해 없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정말 거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은 두세 달 이내로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아니면은 실거주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4월 8일 월요일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입찰에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